긴급 진단. 손흥민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발동하지 않는다? 비인스포츠 독점 보도 이적설 분석. 손흥민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글로벌 중계 채널로 유명한 비인스포츠가 이를 전했다. 손흥민은 향후 행선지를 모색하며 아시아를 포함해 다른 리그를 고려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사실 손흥민은 최근 이강인 소속팀인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이적설에 이어 튀르키예 명문 갈라타사라이 이동 소식에 휩싸였다. 튀르키예 매체 콘트라 스포츠는 지난 19일 한국 시간 갈라타사라이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적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토트넘 스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갈라타사라이가 다시 세계적인 선수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손흥민이라며 내년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1월에 적절한 이적료를 제시할 계획이다. 실패하면 내년 여름 다시 그의 영입을 추진할 것이며 이적료는 없다고 했다. 튀르키예 매체 파나틱도 20일 갈라타사라이의 손흥민 영입 가능성을 알렸다. 파나틱은 내년 여름 이적 시장으로 한정했다. 갈라타사라이가 충격적인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손흥민이 바로 그 선수라며 내년 여름 그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데려오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지난 2021년 4년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영국 현지에선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그의 계약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지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토트넘은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손흥민은 내년 1월 1일 이되면 보스만 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구단과 내년 7월 입단을 조건으로 협상하고 계약할 수 있다. 토트넘 입장에선 다음 달 말까지는 1년 연장 옵션 행사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가 없으니 그의 이적설이 다시 커지는 양상에서 비인스포츠가 내년 퇴단을 주장했다. 비인스포츠는 23일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유명한 스타 중 한 명인 손흥민의 미래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32살 손흥민은 계약이 끝나는 내년 시즌 말에 런던 구단 토트넘을 떠난다. 토트넘에서 419경기에 출전, 165골을 넣고 8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 공격수는 최근 갈라타사라이를 포함한 다른 클럽들과 연결됐다고 했다. 이어 현 계약 1년 연장 옵션이 토트넘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토트넘과 손흥민 모두 발동하지 않기로 했음을 알렸다. 매체는 이로써 손흥민은 자신의 경력에서 새 도전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손흥민의 잠재적인 이적은 잉글랜드 구단 토트넘 입장에선 한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 토트넘에서 한국 선수는 득점 능력과 상업적 비전 및 가치 등으로 핵심 인물이 됐다고 했다. 비인스포츠는 끝으로 이번 이적은 손흥민이 다른 유럽 리그에 합류하거나 심지어 아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며 손흥민은 다음 행선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손흥민이 다음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난다는 말은 내년 1월부터 새 행선지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200만 파운드, 약 393억 원, 위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두 차례 더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5년 계약서를 새로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21년 7월엔 연봉 180억 원, 추정의 4년짜리 새 계약서에 사인했다. 더 이상 토트넘과의 동행 없이 10년 채우고 내년 여름 새 팀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여름 자유계약 시장에 나오면 손흥민을 향해 손을 뻗는 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내년 7월에 33살이 되는데 아직은 2에서 3년 더 전성기 혹은 로테이션급으로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렸다. 이번 시즌 허벅지 부상으로 시즌 도중 재활을 하기도 했으나 얼마 전 끝난 A매치 브레이크에서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창이 녹슬지 않았음을 알렸다.
이미 알이티하드 등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지난해 여름 토트넘의 이적료 최대 900억 원, 손흥민의 4년 연봉 최대 2,400억 원을 제시하며 유혹한 적이 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사우디에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자유계약 신분이 되면 토트넘에 줄 이적료를 손흥민에게 연봉으로 보전할 수 있어 유럽 빅클럽 이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갈라타사라이처럼 리그 수준은 중상위권이지만 축구 열기가 대단하고 스폰서 등이 많아 연봉도 상당히 줄 수 있는 구단의 출연도 이어질 수 있다. 파나틱은 지난 20일 나폴리 공격수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갈라타사라이가 또 하나의 큰 이적 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갈라타사라이는 다시 한번 세계적인 스타 영입을 목표로 삼았다. 갈라타사라이에서는 조지 가르디 디렉터가 회장으로부터 대규모 이적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갈라타사라이가 시즌을 잘 시작하면서 이적 작업도 추진력을 얻었다며 갈라타사라이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이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여름 세리에 A 득점왕 오시멘을 나폴리에서 임대로 데려와 경기력과 마케팅에서 대박을 친 사례를 손흥민으로 한 번 더 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흥민이 자유계약 시장에 나오면 계약금까지 받을 경우 3년에 최대 1,000억 수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그의 가치를 후하게 치는 구단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역경 이겨내겠습니다. 또다시 쓰러진 월드클래스 위 다짐. 첼시는 23일 오후 9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2라운드에서 레스터시티를 상대한다. 첼시는 5승 4무 2패, 승점 19점로 3위. 레스터는 2승 4무 5패, 승점 10점로 15위에 위치해 있다.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주장, 제임스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21일 엔조 마레스카 감독의 말을 전했다. 마레스카 감독은 부상자는 한 명뿐인데 바로 제임스다. 그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레스터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레스터전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제임스뿐이다. 햄스트링 근육에 이상이 있다. 레스터전에서 무리하고 싶지 않고 부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며 제임스의 부상 소식을 전했다. 제임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고질적인 부상 악령에 시달렸다. 지난 시즌 초반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결국 공식전 11경기 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부상에서 복귀하나 했지만 프리시즌 또다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지난달 21일 끝내 복귀전을 치렀고 점차 본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레스터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쓰러진 제임스였다. 이에 첼시 팬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팬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팬들은 슬프다. 훌륭한 재능이 사라졌다. 이제 제임스는 은퇴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걸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임스는 완전히 끝났다. 슬프다. 그는 유리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제임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제임스는 개인 SNS를 통해 이 메시지는 내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의 응원과 따뜻한 메시지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된다. 며 입을 뗐다. 이어 제임스는 난 괜찮다. 더 좋았던 때도 있었고 그 반대의 상황 또한 존재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시작됐고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모든 역경을 딛고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평화로운 연말 연시를 보냈으면 좋겠다. 며 부상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3. 미친 것 아냐. 오른쪽 화살표 하룻밤에 맥주 70병 드링킹한 인터밀란 MF 오른쪽 화살표. 난 알코올 중독자.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망가졌다. 충격 고백.
과리는 최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솔직한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하룻밤에 맥주 70병을 마셨다고 고백했다. 과리는 축구 인생 동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선수 생활 중 어느 시점부터는 통제불능의 술꾼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룻밤에 맥주 70병을 마셨다고 털어놓았을 정도이다. 2002년 시작한 프로 생활을 마치고 2021년에 은퇴한 과리는 인터 밀란에서 141경기에 출전했다.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22골을 넣기도 했다. 콜롬비아 국가대표로도 58경기에 출전했다. 과라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기대주였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바로 술 때문이었다. 2016년 인터 밀란에서 쫓겨난 것도 술 때문이었다. 콜롬비아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라는 저는 이탈리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지만 이미 경기장 밖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잘 적응했다. 경기 이틀 전에 취하기도 했지만 경기장에 나가서는 골을 넣기도 했다. 팀도 이겼다. 근데 내가 의지가 약했던 것 같다. 저는 집에서, 클럽에서, 레스토랑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다. 저는 이미 가족이 있었다. 당시에도 가족이 있어 책임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모두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과라는 저는 모든 목표, 축구와 개인 모두에서 실패한 인생이다. 저는 술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팀은 제 에이전트를 통해 제가 더 이상 밀라노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바스코 다가마에 있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 저의 음주 습관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하룻밤에 최대 맥주 70병을 마시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충격적인 일은 과린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그는 코로나 시기에 이혼했고 경기도 없었다. 하룻밤에 마시던 맥주 병수가 늘어났다. 50, 60, 70병을 마시기도 했다. 10일 동안 완전히 취해 있기도 했다. 과리는 제가 살던 곳이 17층이었는데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 그래서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